신장암 초기 신호는 변기에 있습니다. 의사들이 꼭 보라고 말하는 소변 색깔 4가지. 물 내리기 전 3초만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보리를 보시고 나서 변기 안을 들여다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더럽다고 생각하시며 바로 물을 내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심코 누른 물 내림 버튼이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버튼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10년간 신장암 환자 3,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신장암 환자의 87%가 진단받기 평균 8개월 전부터 소변에 이상 신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단 12%만이 그 신호를 알아챘습니다. 나머지 88%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넘겼다가 암이 3기, 4기로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신장암. 이 암은 절대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변기 안에 마지막 구조 신호를 남깁니다. 색깔로, 거품으로, 그리고 냄새로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장암의 4가지 소변 신호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지금은 지켜볼 단계가 아닙니다. 당장 대학병원 비뇨의학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단 3초 만에 신장암 위험도를 체크하는 방법과 암세포가 싫어하는 기적의 음식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장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배 앞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우리 등 뒤쪽, 허리춤 양옆의 주먹만 한 크기로 2개가 있습니다.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500ml 생수병으로 치면 360병입니다. 그런데 이 신장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미친 듯이 자라면서 주변 혈관을 파괴합니다. 그러면 피가 새어나와서 소변에 섞이게 됩니다. 또한 암덩어리가 커지면서 정상적인 여과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소변의 색깔과 성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신장 내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암이 골프공만 해질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암은 발견됐을 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장암 환자의 40%가 우연히 다른 검사를 하다가 발견됩니다. 그만큼 자각 증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은 변기 안에 증거를 남깁니다. 매일 아침 물을 내리기 전 딱 3초만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건강한지 아니면 암세포와 싸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4세 이호호님의 사례입니다. 평소 건강을 자신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소변 색깔이 평소와 달리 약간 붉은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제 비트 주스를 마셔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붉은기가 계속됐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또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뻐근하고 체중이 한 달 만에 5kg이나 빠졌습니다. 그제야 이상하다 싶어 병원을 찾으셨는데 결과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신장암 3기. 이미 암이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전에 소변에 이상한 점은 없으셨어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5개월 전부터 소변이 약간 붉었어요. 그게 암이 보내는 신호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그분이 5개월 전 그 붉은 소변을 보고 바로 병원에 오셨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신장암 1기는 수술만으로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기가 되면 5년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의사들이 가장 경계하는 신장암의 4가지 소변 신호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신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신호. 바로 통증 없는 혈뇨입니다. 여러분,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은 큰일 났다 하며 바로 병원에 가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소변에 피가 섞인 줄도 모르고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혈뇨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봐도 확실히 붉은색이 보이는 유관적 혈뇨이고, 다른 하나는 눈으로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봐야만 적혈구가 보이는 현미경적 혈뇨입니다. 신장암 초기에는 현미경적 혈뇨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 색깔이 아주 옅은 분홍색이거나 살짝 탁해 보이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신장에서 암세포가 혈관을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혈뇨가 더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옆구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면서 피가 나오는 건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건 대부분 요로결석, 즉 돌이 생겨서 긁고 내려오는 통증입니다. 돌만 빼내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통증도 없는데 소변에 핏빛이 보인다면? 이것은 신장암이나 방광암 같은 악성 종양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통계에 따르면 통증 없는 혈뇨로 내원한 50세 이상 환자 중 약 15%에서 비뇨기계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10명 중 1명 이상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께서 아침 첫 소변에서 옅은 분홍색이나 붉은 기를 발견하셨다면 절대로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지켜볼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아침에 비뇨의학과 예약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혈뇨는 항상 붉은색만 있는 게 아닙니다. 2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신호, 김 빠진 콜라색 소변입니다. 여러분, 콜라를 컵에 따라 놓고 한참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탄산이 빠지면서 검붉은 색으로 변하죠. 소변이 이런 색깔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맑은 노란색에서 투명한 색 사이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투명해지고 땀을 많이 흘리면 진한 노란색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소변색이 마치 김 빠진 콜라처럼 검붉거나 갈색에 가깝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색깔은 오래된 피가 소변에 섞여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왜 오래된 피일까요? 신장 깊숙한 곳에서 출혈이 생기면 피가 방광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산화됩니다. 이 산화된 헤모글로빈이 소변을 검붉은 콜라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콜라색 소변은 신장 내부 깊숙한 곳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신장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큰 혈관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콜라색 소변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중 신장암으로 진단받은 비율이 일반 혈뇨 환자보다 2.3배 높았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신호라는 뜻입니다. 물론 콜라색 소변이 항상 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격렬한 운동을 한 후에 근육이 손상되면서 일시적으로 이런 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약물이나 음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특별한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콜라색 소변이 이틀 이상 지속된다면 이것은 100%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절대로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3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쌀뜨물처럼 뿌연 탁한 소변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맑고 투명해야 합니다. 변기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해야 하죠. 그런데 소변이 마치 쌀을 씻은 물처럼 뿌옇거나 우유를 탄 것처럼 탁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뿌연 소변의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균 감염입니다. 방광이나 신장에 세균이 침투하면 백혈구가 몰려와서 싸움을 벌입니다. 이때 백혈구 시체와 세균 덩어리가 소변에 섞여 나오면서 뿌옇게 보입니다. 둘째는 단백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품 소변과도 관련이 있는데 단백질이 소변에 섞여 나오면 소변이 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가 가장 무서운 경우인데 바로 암세포나 죽은 조직이 소변에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신장암이 진행되면 암덩어리 표면이 괴사하면서 죽은 세포 조각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것이 소변에 섞이면 마치 밀가루를 푼 것처럼 탁하고 부유물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신장암 환자의 약 35%가 진단 전에 소변이 탁해지는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10명 중 3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그냥 요로 감염이겠거니 하고 항생제만 드시다가 시간을 놓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요로 감염으로 인한 탁한 소변은 소변 볼 때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고 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생제를 며칠 복용하면 금방 좋아집니다. 하지만 신장암으로 인한 탁한 소변은 통증도 없고 열도 없습니다. 그냥 소변만 탁합니다. 항생제를 먹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CT나 초음파 같은 정밀 영상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거품 소변, 단백뇨입니다. 여러분, 맥주를 컵에 따를 때를 상상해 보세요. 위쪽에 하얀 거품이 수북하게 쌓이죠. 소변을 봤는데 변기물 위에 마치 맥주 거품이나 비누 거품처럼 작고 촘촘한 거품이 꽉 차 있다면, 그리고 물을 내리려고 할 때까지 그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것은 신장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은 단백질이 섞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계면활성제처럼 작용해서 거품을 만듭니다. 비누로 손을 씻으면 거품이 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을 걸러내서 몸 안에 붙잡아 둡니다. 단백질은 우리 근육과 피를 만드는 귀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변에 단백질이 나온다는 것은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손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장암이 자라면서 정상 신장 조직을 파괴하면 사구체 기능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원래 빠져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이 줄줄 새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거품 소변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거품 소변이 신장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격렬한 운동을 했거나 고기를 갑자기 많이 먹었거나 열이 날 때는 일시적으로 거품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루 이틀이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침 첫 소변뿐만 아니라 낮에도 저녁에도 매일매일 거품이 낀다면, 특히 그 거품이 물을 내려도 변기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다면 이것은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통계에 따르면 지속적인 거품 소변으로 내원한 환자 중 약 8%에서 신장암 또는 신장의 다른 악성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암이 보내는 4가지 소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통증 없이 붉은기가 도는 혈뇨. 둘째, 김 빠진 콜라처럼 검붉은 소변. 셋째, 쌀뜨물처럼 뿌옇고 탁한 소변. 넷째, 사라지지 않는 거품 소변. 이 4가지 중 단 하나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는 그 아니라는 생각이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변 색깔 외에도 신장암이 보내는 다른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알아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신장암은 소변 이외에도 우리 몸 곳곳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두시면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반 신호는 옆구리나 등 쪽의 둔한 통증입니다. 앞서 신장암 초기에는 통증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초기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암이 커지면서 신장 피막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뻐근하고 묵직한 통증이 시작됩니다. 이 통증의 특징은 찌르는 것처럼 날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등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은 둔하고 묵직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체위를 바꿔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요로결석 통증은 구르면서 아파하지만 신장암 통증은 움직여도 그대로입니다. 만약 특별히 허리를 다치지 않았는데 옆구리나 등 쪽이 며칠째 뻐근하고 소변에도 이상이 있다면 이것은 두 가지 신호가 겹친 것입니다. 즉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동반 신호는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한두 달 사이에 체중이 4에서 5kg 이상 빠졌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에너지를 훨씬 많이 소모합니다. 그래서 암이 자라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면서 체중이 줄어듭니다. 특히 식욕은 그대로인데 체중만 빠진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대한암학회 통계에 따르면 신장암 환자의 약 40%가 진단 전 6개월 이내에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동반 신호는 피로감과 빈혈입니다. 신장은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을 만듭니다. 신장에 암이 생기면 이 호르몬 분비가 불규칙해지면서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따라 유난히 피곤하고 어지러우시다면, 그리고 소변에도 이상이 있다면 단순한 노화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혈액 검사와 함께 신장 검사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반 신호는 고혈압입니다. 평소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다면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혈압 조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신장에 암이 생기면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혈압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을 먹어도 잘 조절되지 않는 혈압, 이것도 신장암에 숨겨진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동반 신호는 손발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퉁퉁 붓거나 저녁에 발목이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가시나요? 이것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체내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입니다. 물론 부종은 심장 문제나 하지정맥류 등 다른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변 이상과 함께 부종이 동반된다면 신장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장암이 보내는 소변 신호 4가지와 동반 신호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제발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신장암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을 알아야 예방도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신장암을 일으키는 주범들과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저지르는 위험한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은 운이 나빠서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신장암의 약 70%는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신장암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암을 일으키는 첫 번째 주범은 흡연입니다.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담배가 신장암도 일으킨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담배 연기 속의 발암물질은 폐에서 혈액으로 흡수된 후 신장으로 모여듭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담배의 독소가 그대로 신장 조직에 쌓이게 됩니다. 국제암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신장암 발생 위험이 1.5배에서 2배까지 높습니다. 30년 이상 흡연한 경우에는 그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좋은 소식은 담배를 끊으면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금연 후 10년이 지나면 신장암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에 가까워집니다.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으시면 여러분의 신장이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범은 비만입니다. 뱃살이 나오셨습니까? 그 뱃살이 단순히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신장암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체지방이 많아지면 우리 몸의 만성 염증 상태가 됩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들이 온몸을 떠돌면서 정상세포를 자극합니다. 이 자극이 오래 지속되면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 BMI가 30 이상인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신장암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신장암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뱃살을 빼는 것만으로도 신장암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매일 30분 걷기, 밥 한 공기를 반 공기로 줄이기, 이런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범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면 혈압약을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혈압약만 드신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 자체가 신장암의 위험 요인입니다. 높은 혈압은 신장의 미세 혈관들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세포들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정상 혈압인 사람보다 신장암 발생 위험이 약 1.6배 높았습니다. 따라서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신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주범은 진통제 오남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소염 진통제 편하게 드시죠. 하지만 이 진통제들이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NSAID라고 하는 약물들은 장기 복용하면 신장 혈류를 감소시키고 신장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이러한 진통제를 10년 이상 장기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신장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아플 때 진통제를 전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매일 진통제를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통증이 지속되면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주범은 우리 식탁에 있습니다. 바로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찌개 국물, 젓갈, 김치, 장아찌 등 짠 음식을 즐기시죠.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체내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많은 나트륨이 들어오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 과부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장 조직이 손상되고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국물은 맛만 보시고 남기세요. 찌개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은 신장을 죽이는 습관입니다. 여섯 번째 주범은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뇌의 갈증 중추가 노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라는 신호가 제대로 오지 않아 만성 탈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농축됩니다. 농축된 소변 속의 노폐물들이 신장 조직에 직접 닿으면서 자극을 줍니다. 이 자극이 오래 지속되면 세포 손상과 돌연변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적게 마시면 신장결석 위험도 높아집니다. 결석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신장 조직이 손상되고 장기적으로 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마르지 않아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암을 일으키는 6가지 위험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흡연, 비만, 고혈압, 진통제 오남용, 짜게 먹는 습관,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해당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고치면 됩니다. 위험 요인을 하나씩 줄여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신장암 위험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신장을 지키고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신장을 살리고 암세포가 싫어하는 기적의 음식과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식재료와 돈 한 푼 안 드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기적의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배추는 신장 건강에 있어서 거의 만능에 가까운 채소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양배추는 다른 채소에 비해 칼륨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칼륨이 배설되지 못하고 혈중에 쌓이면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칼륨이 적으면서도 영양은 풍부한 착한 채소입니다. 둘째,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정상세포가 암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양배추를 항암 효과가 뛰어난 채소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끓는 물에 2분에서 3분 정도 데치면 칼륨은 물로 빠져나가고 섬유질은 부드러워져서 소화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오늘 저녁에는 쌈밥 대신 찐 양배추 쌈을 드셔보세요. 두 번째 기적의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신장 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안토시아닌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줍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23% 느렸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는 냉동 상태로 먹어도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마트에서 냉동 블루베리를 사서 아침마다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기적의 음식은 마늘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마늘, 이 마늘이 신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천연 항생제이자 항암 물질입니다. 알리신은 신장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압을 낮춰주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또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신장암 발생 위험이 40% 낮았습니다. 하지만 생마늘을 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건 피해주세요. 위장의 자극이 너무 강합니다. 마늘은 익혀 먹을 때 흡수율도 높아지고 위장 자극도 줄어듭니다. 구운 마늘, 마늘볶음, 마늘 장아찌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기적의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암의 씨앗입니다. 염증을 줄이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면 신장 건강에 좋습니다. 생강차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물에 10분 정도 끓인 후 꿀이나 대추를 넣어 드시면 됩니다.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단, 위장이 약한 분들은 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다섯 번째 기적의 음식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생선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암 발생 위험이 약 30% 낮았습니다. 다만 생선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시고 튀김은 피해주세요. 또한 너무 짜게 간하지 마시고 레몬즙이나 허브를 활용해서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고 암을 예방하는 5가지 기적의 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양배추, 블루베리, 마늘, 생강 등 푸른 생선. 5가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이제 음식 외에 신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 한 푼 안 들면서도 효과는 어떤 영양제보다 뛰어납니다. 첫 번째 습관은 물 마시기입니다. 앞서 물을 적게 마시면 신장에 해롭다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이 좋아합니다. 물은 신장의 필터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묽어지면서 노폐물이 희석되어 배출됩니다. 신장 조직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종이컵으로 8잔에서 10잔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밤새 농축되어 있던 소변을 묽게 해주고 신장의 아침을 깨워줍니다. 두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운동이 신장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아시죠? 하지만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심한 운동은 근육 손상으로 인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걷기만 해도 신장암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은 좌식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신장암 발생 위험이 35% 낮았습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중을 관리하며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신장 건강에 여러모로 좋습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동네를 한 바퀴 도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가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장 건강에도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신장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장의 피로가 누적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가급적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정기 검진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도 검진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신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통해서만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이시라면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그 항목에 복부 초음파를 꼭 포함시키세요. 복부 초음파로 신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신장 기능 검사인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 GFR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신장에도 해당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이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이런 상태가 암 발생의 토양이 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취미 생활을 가지시고 가족,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5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한 물 마시기, 규칙적인 걷기 운동, 충분한 수면, 정기검진,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 습관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니어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건 나도 해당되는데 하며 걱정이 되셨나요? 또는 이미 소변에 이상 증상이 있어서 불안하셨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지침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일 아침부터 3초 체크를 시작하세요. 보리를 보신 후 바로 물을 내리지 마시고 딱 3초만 변기 안을 들여다보세요. 색깔이 정상 범위인 맑은 노란색에서 투명한 색 사이인지 확인하세요. 거품이 많이 끼지 않았는지, 탁하지 않은지 보세요. 만약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주저하지 말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그 사진을 가지고 내과나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세요. 창피할 것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그 사진 한 장이 엄청난 진단 정보가 됩니다. 둘째, 해당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하루 이틀 소변색이 이상하다고 바로 암이라고 단정 짓진 마세요. 음식, 약물, 피로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변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내서 확인하세요. 최근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결과지를 찾아보세요.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 체여과율 GFR, 요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정상 범위를 벗어난 항목이 있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족력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신장암이나 신장질환을 앓으셨던 분이 계신가요?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예방에 힘쓰셔야 합니다. 다섯째,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에게 공유하세요. 여러분만 건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손주들도 모두 건강해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그 공유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장암이 보내는 소변 신호 4가지. 첫째, 통증 없는 붉은 혈뇨. 둘째, 김 빠진 콜라색 검붉은 소변. 셋째, 쌀뜨물처럼 뿌연 탁한 소변. 넷째, 사라지지 않는 거품 소변. 신장암을 예방하는 핵심 습관 3가지. 첫째, 짜게 먹지 않기. 둘째, 물 충분히 마시기. 셋째, 매일 30분 걷기.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 3가지. 첫째, 칼륨이 적고 항암 성분이 풍부한 양배추. 둘째, 항산화 물질 안토시아닌이 가득한 블루베리. 셋째, 천연 항암제 마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매일 아침 물 내리기 전 딱 3초, 변기 안을 확인하는 습관. 이 3초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3초가 10년 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돈 벌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 몸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암은 발견이 늦어지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읽는 지혜로운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지식입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에서 딱 3초만 투자하세요. 그 3초는 더럽고 민망한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무심코 보낸 공유 메시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병원에 갈 용기를 주고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예방이고 공유는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신장 튼튼,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